명태균 증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오세훈 시장을 처음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의 소개로 만나셨습니까? 저는 김무성 대표가 한 여의도 뭐 거기에 갔을 때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소개시켜 주려 하길래 제가 얼굴이 배신 배반형이라서 나 안 만나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9일 날 제가 오전에 반기문 총장님을 뵀거든요. 김영선 의원하고 뵀는데 김영선 의원이 계속 오세훈 시장을 만날 걸 독려합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갔다가 오후 4시에 김진태 지사,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 떨어져서 저는 서울 지리를 잘 모르지만 강남 뱅뱅 사거리에 사무실 오픈하는데 시간이 비어서 그래서 광진구 을에 구이동 그쪽에 해서 오세훈 시장을 만납니다. 그게 2020년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 날 만났다는 거군요. 네. 근데 그 뒤로는요. 1월 연락이 22일까지 1월 22일 날 4차례 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죠? 저는 4차례 통화라고 얘기 안 하고요. 거기 나온 게 그렇습니다.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언론에 나온 건데 어떻든 그러니까 그 1월 20일 어간까지 몇 번 만나신 거예요? 그게 제가 설명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1월 8일 날 김영선 의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를 하고 뭐라고 하느냐? 그때 왔던 명태균이 아니고 제가 명함을 줬는데 뭐 높으신 분이시니까 버렸는가 봐요. 명태근 회장을 좀 소개를 시켜달라.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 만나는 그냥 만나는데 본인이 요청에 의해서 전화가 옵니다. 예, 그래서 언제 서울에 올라오시느냐? 예, 보통 월요일 날 간다. 무슨 일 때문에 오시느냐? 알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월요일 날 올라간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 네, 알겠고요. 그래서 본인이 꼭 만나자 해서 예. 1월 20일 날 만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월 20일 그때도 만났고 7차례 이상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우리 권칠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네. 하셨는데 7차례 만난 것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했다 검찰에서 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1월 있어요? 20일 날은 그 송세프란 데서 만나요. 네, 송세프. 예. 네. 거기서 이제 한 4, 50분 얘기하다가 강철원 씨가 와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했다가 본인이 송세프에 사인도 해주고 해요. 그 메뉴도 제가 다 기억하고요. 제가 뭐 구치소에 있는데 무슨 자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대로 얘기하고. 두 번째 22일 날은 네. 그 사람들이 말도 많은 장복터널에 넘어가는데 전화가 와요. 나경원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예, 그게 이제 1월 서울로 22일 올라왔습니까? 날이고 장복터널 4번 전화가 옵니다. 네. 울었느냐 짰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7번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장소와 시간을 특정했다고 해서 하죠. 그 자료가 네. 담아 있는데 23일 날 제가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 처음으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에 와요. 그래서 2호선을 타고 여기 와요. 뭐 거짓말할 게 무슨 문자 주고받고 카톡 다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2호선을 타고 와가지고 예. 어디에서 만났는지. 당연히 사무실에서 만나요. 사무실에서. 23일 날. 예. 그리고 22일 김종인도 이후에는 만나요, 따로 가서. 22일 이후에는 아까 23일 날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23일. 예. 그러니까 27일 날 또 청국장 집에서 만나요. 27일 30일 날 청국장. 장어집에서 만나고. 알겠습니다. 예, 저보고 이야기하시면 네. 그리고 조은이도 만나요. 오세훈 때문에. 네네. 예. 네. 아니 본인이 정무 부시장했다면서요. 예. 남편분이 같은 로펌에 있었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왜 단일화 안 합니까 하니까 오세훈에 대해서 쫙 1시간 동안 제가 그분이 얼마만큼 안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알아요. 어떻든 뭐 여러 그 정치인들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물론 이것을 뭐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그 시장님께 질문한 것 중에 한 사기꾼이 물건을 팔러 왔다가 쫓겨났다. 저는 이게 되게 과한 얘기라고 보이는데. 물건을 못 팔아요. 미래한국연구소가 김태열이고 강혜기가 동업했다고 폴더에 다 나와가고 자기들 다 정리했는데 어저께 봤잖아요. 여론조사가 81건에 3억 7천입니까? 58건에 그 2억 7천입니까? 14건이고 김건희한테 준 거는 9월 5일 날이 마지막이고 윤석열은 9월 30일, 10월 21일 날 준 게 마지막이고 경선은 11월 5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뭘 팔아야죠. 네. 그리고 광역단체장 국민의힘에 6명이 저하고 관여가 됐다면서요. 네. 전화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물건 팔러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1월 22일 날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 돈이 없어서 2천만 원 김한정 씨한테 빌리러 간다라고 이제 후보 돈이 없어가 아니고요. 예. 내용이 예. 틀려요. 정치자금법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때문에 본인이 2천만 원 내가 빌리러 간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나중에 비용 처리하면 되지. 예. 정치자금법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철강하는 김 회장을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저는 김한정 씨를 그 뒤로 한참 뒤에 만나요. 그럼 한참 뒤에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김한정 씨한테 왜 강혜경을 소개시켜주고 김태열이를 해서 그쪽에 돈이 들어오고 여론조사 돌아갑니까? 네. 그럼 김한정 씨하고 나하고 뭐 아는 일명식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누가 지시했습니까? 옆에 계시잖아요. 본인이 뭐라 그러대 아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본인도 지금 기소돼서 재판 가는 거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실토하네. 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네, 마지막 질문 할게요. 예.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하는데 예. 여론조사 비용이 맞습니까? 3,300만 원인지 얼마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쪽에서 영업을 그러나 했고요. 어쨌든 대납했다는 건 확실합니까? 아니 대납을 했죠. 자기가 해갖고 그 연결해갖고 그 다음에 5천 몇백만 원이던데. 오세훈 시장이 어때요? 나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장복터널에서. 예, 자기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기는 자꾸 나경원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야 된대요. 아, 세상에 선거가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그때 무슨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가 왜 나와요? 네,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증인 앉아 주십시오. 네. 다음은 거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네. 명태균 증인 다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반대쪽으로 그 가서 카메라 조금 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자, 조금 네. 예, 그 자리 이동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 제가 보니까 낯익고 자. 반가우신 분도 얼굴이 보이네요. 자, 잠깐만요. 명태균 증인 네.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네. 목청을 높이거나 흥분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차분히 예, 한 자기-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1년을 조사받고 145일을 교도소에 있었는데요. 단 10원 한 푼 받은 게 나왔습니까? 네네 충분히 국민의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자 자, 증인 예, 다시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사회자로서 조금 주의를 좀 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차분하니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돼야만이 알겠습니다. 진실이 알려지는 거니까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자, 우리 증인께서도 이 언론에 나온 것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얘기를 하셔서 지난해 그 화면을 한번 보면 지난해 10월 23일자 헤럴드 경제 네. 기사 중 일부입니다. 네. 우리 저 증인은 다양한 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 이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것처럼 정과 오범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이 안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로 대답을 아니,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글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여요? 예. 교도소에서야 불을 여기 하도 켜서 이게 자살할까 안 싶어서 보입니까? 켜갖고 눈이 다 가버렸어요. 0.1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정과 오범 맞습니까? 정가 5범이 무슨 아닙니까? 정가 5범이다 모르겠어요. 안 보인다니까. 자기가 정가 안경을 몇 좀 범인지를 사주세요. 몰라요?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 걸 자꾸 보인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근데 저 아까 휴대폰 뭐- 가게 한 적 없어요. 자, 예? 저 그 여태까지 증인아, 나온 거에 3분의 저- 1이 다 가짜입니다. 저기 잠깐 시간 좀 잡고 우리 자,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언론에 나온 자 거 다시 국가 산다도 제가 했잖아요. 잠깐만요. 자 명태균 증인 예. 네 신상에 본인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오늘 자. 국민의힘 내가 한 분 한 분씩 내가 여기서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자 저 명태균 아시잖아요. 여기 증인 계신 분들 중에서 명태균 증인 저하고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명태균 증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신상에 대해서 사람한테 하지 말고 사실 아니, 그 관계에 대해서 부분이- 여기 서울시 국정감사 아닙니까? 그 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인정을 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본인이 답변하기 싫으면 묵비권을 행사해도 됩니다. 죄송한데 네. 제가요 교도소 가니까 지금 그 명태균 증인 장재원도 그렇고 안 좋아도 제가 불을 너무 많이 켰는데 눈이 네. 다 가버렸어요. 0.76평에서. 제가 명태균 증인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죄송합니다. 그냥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자, 그래요. 네. 증인은
김한정 씨에게 생활비가 없다, 아이 학원비가 없다면서 김한정 씨에게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런 적 있습니까? 지속적이라는 거 없고요. 죄송한데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로 없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도 보이지가 않겠지만 이게 세계일보의 언론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네요. 죄송한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저 네. 국감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 지속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다음. 그리고 달라는 말 안 했고 자기가 학원비를 줬습니다. 왜냐 증인 우리 마누라하고 명태균 싸우는 거 증인 들었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증인은 지난해 12월 17일 창원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네. 얼마 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증인은 올해 2월 21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창원 교도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증인은 지난 2016년 창원시 6급 공무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5급 승진 로비를 하려다가 지난 2019년 7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고받았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고받았는데 내용이 다르다고 선고는 했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예. 그 당시 해당 당사자한테 얼마를 건네받으셨습니까? 저 그런 거 아니고요. 다른 아니, 사람입니다. 일단 받은 그러니까 적이 그 있습니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했는데 국민의힘 감당 안 될 건데요. 잠깐만 시간 좀 하지 마세요. 홀드하고 본 위원장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아니 할수 이 있도록 사건 국정감사와 다시 한번 관련돼서 좀 이야기해 이야기를 주시고요. 예? 네. 오늘 그러면 하루 종일 합시다. 내 씨 다 깎을게. 자, 잠깐만요. 왜 그래요 자꾸. 자, 잠깐만요. 사람 불러놓고. 증인. 여기서 이 찬반 질의가 아마 인신 공격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요. 네.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걸 얘기하십시오. 본인의- 언론에 국민들이 다 알았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좀 다르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됩니다. 다만 이 의사 진행에 꼭 불필요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본인이 그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사실상의 그 실제 운영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었는데 그 업체가 지난 2019년부터 22년까지 임의적으로 추출한 자체 데이터베이스 활용 혐의 등으로 4차례 고발당하고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죠. 의원님, 미래한국연구소는 김영선 의원이 만든 법인이고요. 저하고 상관이 없고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없습니까? 남의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기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주의를. 아니, 나 환기시켜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간 잠깐 홀드하고. 네. 아니 미래한국연구소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벌써 1년 동안 해갖고 조사 다 나왔는데 지금 그걸 갖고 나한테 지금 여기서 따져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남의 회사를? 네네. 됐습니다. 자. 여태까지 가짜 언론 갖고 맨날 자. 가짜 언론이라 하면서 그걸 갖고 나한테 뒤밀면 내가 뭐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자, 저기 어제 재판에도 나왔지 증인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증인 들어가세요. 저 오세훈 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앞서 그 이야기한 그 뭐 증인의 그간 여론조사 내용에 문제가 많아서 고발도 많이 되고 그 신뢰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그거 의미 있게 보거나 뭐 그럴 대상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그 명태균 증인도 본인의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이렇게 국감장 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본인 사건에 관련된 진술을 하는 것은 특정 여론을 형성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그 민주당의 후원을 받아서 공익신고자 개념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건 국정감사라고 하는 본래 취지하고 너무도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뭐 저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과 오범에 신뢰하기 힘든 이러한 증인을 출석시켜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망가뜨리고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건영 간사님. 잠깐만요. 네? 저 아까 명단을 보니까 제 이름이 언급돼서 네, 먼저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네. 먼저 윤건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고동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부른 증인에 대해서 과거 전력을 거론하면서 그 증인의 증언하는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건 위원장님, 그거는 국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에 기울여야죠. 그리고 그 판단은 이 국정감사를 보는 국민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인, 저희 민주당에 대한 특정인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절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대 당의 이름과 상대 당에 소속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의사진행 발언이라 그래도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정감사가 주로 정쟁의 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 또는 다른 여타의 것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름을 거론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신상 발언하실 네, 우리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방금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고 마치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대단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 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바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 것은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증인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그때 당시에 내란 국정조사 제가 간사였습니다. 간사가 내려가서 국정조사에 출석 요구를 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러 갔는데 이거하고 민주당 후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얘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가 간 행위의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만난 것 자체가 뭔가 후원했다고 이렇게 비약을 하는 건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고요.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전혀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입니다. 네.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일단은 증인의 감정이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최대한 지금 또 이렇게 절제하도록 하고 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사진행 발언하시면서 확정적이지 않는 내용들을 특정인을 특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마 이 원만한 회의 진행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동진 의원님 평소에 그러지 않으신 의원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후원으로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는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요, 가급적이면 아까도 증인은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여기 우리가 소환은 했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 국민의 대의기관에 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자, 다음은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명태균 정인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고생하시네요. 작년 11월 15일에 구속되셨는데 네. 무슨 혐의로 구속이 되셨죠?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라고 이렇게 해서 구속 수감 중에 네. 박주민 의원을 콕 집어서 접견 좀 오라고 하셨다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구속되기 전에 예. 제가 조금 그 남들이 속된 말로 예. 국정감사장인데 촉이 좀 좋아서 예. 제가 구속될 것 같으니 예. 14일인가 12일 날 전화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12일 날 예. 구속되고 나면 예. 국민의힘한테도 시간을 줘야 되니 예. 그한 일주일에서 한 8일 정도 지나고 나서 12월 12일 날 저를 접견해 달라. 예. 예, 부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날이 12월 12일이니까 무슨 날인지 아시겠죠?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박주민 의원을 콕 집어서 오라고 아니 제가 쭉 하셨어요?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 무슨 예. 이야기 하셨는가는 밝힐 수 있습니까? 어떤 얘기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근데 내용이 박주민 의원한테 조금 그런 소리인데 왜냐하면 제가 못 나올 줄 알았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 저를 만나고 나오면 나와서 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월 12일 날. 예. 예, 그리고 검찰에서 얘기할 때도 말씀을 미리 그때 한 일주일인가 10일 전부터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예,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이거죠, 박주민 의원하고. 왜 100년 전에 일본하고 싸우냐고 민주당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은 정인을 접견한 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 전국 속에서 민주당과의 협력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주민 의원께서. 그거는 뭐 본인 생각이니까 본인 본인 생각을 생각이니까. 말하는 건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간단하게 민주당하고 뭐가 됐으면 제가 공익제보자 벌써 안 됐겠어요? 저는 사기꾼 횡령범하고 같이 공익제보자 그러니까 정인 한 할 물어 수가 봅시다. 없었어요. 왜 강혜경 씨는 그래 공익 제보자가 됐는데 네. 정인은 왜 안 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변호사는 민주당도 찾아왔을 거고 조국 혁신당도 찾아오고 다 찾아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가 거는데. 지금 저는 잠시만요. 예. 변호사가 지금 우리 정인의 변호사 김강민 변호사, 아니요, 우리 저 변호사 남상권 변호사잖아요. 김강민 변호사도 한번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그때 돈이 없어서요. 누구든지 다 변호하겠다 그러면 예 그랬어요. 김소연 변호사도 예. 그럼 누가 와도 예. 그분에 대해서 수임료라든지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아유 제가 돈 준 사람이 없는데 뭐 저를 변론해 준 거에 너무 감사하죠. 집에 지금 월세를 못 내고 근데 가스비가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그분이 없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예. 정인께 내가 변호사 할게 자청해서 왔다는 이야기죠. 다 자청해서 왔죠. 뭐 내가 어떡해요. 민주당- 앞전에 있는 변호사들은 민주당 내가 요청을 한 소속의 거고. 도의원의 예. 김강민 변호사가 네. 자청해서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억울하게. 다른 의도는 없었겠습니까? 다른 혹시 의도요? 우리 제가 정인을 잘 다독거려서 제가 뭐 살아온 정치적으로 뭘 좀 보셨지 않습니까? 하겠다. 성질이 제가 할 말 안 하고 안 할 말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강혜경, 김태열이가 횡령범 사기범인데 걔들하고 내가 똑같이 공익제보자 될 바에는 차라리 혀 깨물고 죽겠다. 나한테 예. 공익제보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딱 먼저 얘기하고 그렇죠.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 김강민 변호사 같은 분들은 예. 내가 정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찾아오셨어요. 자청을 해서 와서 변호사 하겠다. 아니 변호사가 자청해서 뭐 예. 도와줄 게 없느냐 그래서 예. 우리 변호사가 잘 하고 있어서 예, 예. 필요하면 우리 변호사를 만나서 남상권 변호사가 주 변호사니까 예. 변호사님하고 의논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정치적인 거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저기 서영석 참고인 오셨습니까? 서영석 참고인. 잠시만 나와 주시죠. 잠시만 나와 주세요. 예. 예, 고생하십니다. 중소조선연구원 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뭘 하는 데입니까, 이게는? 우리나라 중소조선 예. 선박의 그 R&D하고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예. 그러한 그 전문 생산. 오늘 이제 국감에 많이 나왔던 한강버스 네,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한강버스를 제작한 업체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보도된 자료나 아니면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중소조선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버스를 이제 중소조선사에 맡겨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한강버스가 중소조선업계의 발전이나 혁신 혹은 또는 분위기 반전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이것만 잘만 하면. 네, 중소조선 업체가 최근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형 조선처럼 그 수출 중심이 아니라 내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 시범선으로 선박을 발주를 하지만 한강버스는 특이하게 좀 대형 발주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조선 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업계 활력이 가능한 그런 거는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그 명태균 씨가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특검 수사나 재판 수사 때 답변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도 답변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을 그러니까 자제하겠습니다. 뭐 지난 2월에 시장님께서 사기꾼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도움은커녕 해방만 났던 정치 사냥꾼이라고 발언했죠. 그거 맞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사기꾼이라고 느꼈나요? 검찰에서 밝히겠습니다. 그 정도는 밝히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서울시장 경선에서 도움받은 이유인가요? 시장 당선 이후에 그렇게 느꼈나요?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거 없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전화했다고 하고 당선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 말 모두 거짓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저 송지연 참고인님 나오세요. 잠깐만요. 시간 멈춰주세요. 송지연 참고인요. 예, 송은찬 의원님. 지금 TBS가 이제 폐구 위기입니다. TBS 직원들 이제 1년 넘동안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TBS 오 시장께서는 뭐 TBS가 하루빨리 문 닫김을 바란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지금 TBS 이사의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사로 있는데 오 시장께서 TBS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소통하거나 TBS와 직원들의 고충을 듣는다거나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나요? 그리고 TBS 살릴 의지가 있는 건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뭐 그런 태도가 있는지 그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을 단 한 번도 직원들과 직접 소통한 적 없고요. 전 국감장에서 지금 두 번째 뵙는 겁니다. 당연직 이사들도 한 번도 뵌 적 없고 TBS 상황이나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를 한 적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보다 책임 축소에 좀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님, 그 행암 저 보니까 저기 강양구 TBS 대표 대리 아세요? 네, 이름은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그 과방위 국감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민영화 얘기를 하고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 상의한다. 오세훈 시장이 민영화 컨펌을 했다. 방통위가 정관 승인 안 하니 뭐 이렇게 뭐 행안부를 움직인다. 그리고 기업 부영 대표와 미팅이 있다. 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혹시 그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와 TBS 출연기간 해제 관련해 긴밀히 협의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혹시 행안부가 처음에 정관 때문에 방통이나 이런 쪽이 안 돼가지고 해제가 안 되고 나서 행안부가 8월 달에 법률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가 행안부에 해제 요청을 하고 바로 행안부에서 해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절차에는 저는 그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행안부 없습니다. 장관이 지난 국감에서 제 질의에 TBS 출연기간 해제 과정은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정상화되면 협조할 의향이 있나요? 정상화 절차를 지켜보면서 네.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TBS 공영방송 일단 공영방송으로서 정상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이미 지금 지정 해제는 됐고 다시 일을 하려면은 아마 방통위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 되고 그리고 TBS의 경영 상황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행안부에서 출연기간 해제를 다 정상화를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진행되면 네. 저는 사실 네. TBS를 끝까지 지정 해제하는데 동의했던 입장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왜 여기까지 이렇게 사태가 악화가 된 뭐 건가요? 다 아실 테고요. 직원들이 1년 동안 급여를 못 받고 사생결단식으로 저렇게 있는데 그건 뭐 결과 약간 안타깝지 않으세요?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만나보고 21년 봄에 시장이 고충을 되고 난 듣고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년 반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주고 방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통방송 본연으로서의 이 방송을 네,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줬습니다. 송지연 거기 우리 위원장님 거기는 TBS 정상화 위해서 서울시가 당장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 그리고 행안부가 해제 조치하는 거를 이제 처리를 한다 정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TBS 측에서는 어떤 지금 계획이나 또 당부할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1년 반 동안 뭘 했냐고 하시는데 그때 저희 인건비밖에 없었고 제작비가 없었습니다. 전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해수공업 형식으로 방송을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시가 출연기간 해제 철회와 재정지원 복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행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년 된 공영방송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없애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TBS를 시민의 방송으로 되돌린 게 첫걸음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언론도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태균 증인 다른 수로 좀 나와주십시오. 시간 멈춰주시고. 예, 우선 시장님께 한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다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리고 11월 8일 날 명태균 증인과 특검에서 대질신문 때 또 하실 말씀이세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적극적으로 대질신문을 특검에 요청했던 이유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할 때 표정, 질문 받았을 때의 반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검사의 끝까지 심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겠다라는 그거를 말씀이시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예. 방해를 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 혹시 참고인이세요?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그것도 답변 안 하십니까, 시장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겠죠. 아니요. 정확하게 모릅니까? 맞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까? 네. 아, 예. 그래서 지금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불리한 진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 도움이 안 제가 돼서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예, 의원님도 짐작이 알겠습니다. 가시잖아요. 예, 아니요. 시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혀 반대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왜 진술을 못 하겠습니까? 명태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꼭 이맘때 국정감사에서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증인 앞에서 운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은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운 적 있고요. 네, 아주 그다음에 송세포에서도 그랬어요. 직접 예. 짰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오더라고요. 질문에 좀 충실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21년 1월 20일 날 증인이 중식당 송셰프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께서 큰일 하시는데 서울에 계셔야 되고 하는데 혹시나 숙소가 있냐?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좋습니다. 서울시장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오세훈이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승인. 아파트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예, 증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월 20일 날 그런 대화가 20일 날 그런 대화가 있었고 22일 날 오세훈 시장께서 증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4번 정도 전화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번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전화를 받았을 때 증인은 장복 터널에 있었죠? 지나가는 터널에. 예, 자동차는 25에 889이고요. 운전자는 김태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회장님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오는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말씀, 지금 증인이 주장하시는 거는 네. 나경원
당시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으니 당신이 이기는 걸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로 증인은 네, 받아들였죠. 저한테 그렇게 전화했고요. 본인이 주간조선인가 거기에 예전에 예. 1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또 질문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증인한테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론조사에 필요한 돈 2천만 원을 구하러 간다. 네, 그게 김한정 회장이다라는 네. 취지의 이야기 하셨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증인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구의역 당협사무실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나왔을 때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즉 여론조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죠. 맞습니다. 당시에 증인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선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이 알아듣던가요? 저분은 여론조사를 안 해봐갖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본인이 왜 고민정이한테 진지도 자, 몰라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증인은 여론조사와 본선에서 이기는 전략을 소위 말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했던 걸로 지금 증인께서 아니요, 저는 저분하고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근데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예, 잠시만요, 증인 제가 네, 질의합니다. 23일 날 오세훈 시장을 구의역 당협사무실에서 만나서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 날 김한정 씨가 증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맞습니까? 김한정 25일입니다. 씨가요? 네, 김한정 회장이 증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때 저 오세훈 시장하고 전화가 왔는데 그 다음 날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예. 자료를 봐야 알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그 의관에 전화가 왔는데 네. 바로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 강혜경이 바꿔줍니다. 전화. 맞습니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증인과 오세훈 시장과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토론이 있었고, 즉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거고, 따라서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김한정 회장이 대신 예를 들어 증인이 있는 예전에 속했던 그 회사의 계좌번호를 물으면서 접촉을 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고 예. 내용이 조금 이제 그거 한데. 네, 잠시만 대략적인 제가 내용은 질의하니까요. 맞습니다. 취지는. 자, 그런 다음에 2월 달에는 증인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구의동 장어집에서 만납니다. 맞습니까? 아까 송세프고 다 거기 김영선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네, 청국장집만 빼고. 예, 마포 청국장집 빼고 김영선 전 의원이 분명한 목격자가 되겠네요. 거기 증언 다 합니다. 김영선 의원이 저하고 대질신문을 합니다. 2번. 네.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이를 잡아넣는구나 하면서 운 사람이 김영선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김한정 씨 별장에 증인은 방문한 적이 있죠. 네. 그죠? 당시에 그 별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증인은 야, 오세훈을 대통령 만들어주면 제주도 별장 내가 줄게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김한정 있죠.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사모님하고 가족들이 거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사진도 많고.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증인 제가 있더라고요. 묻는 말에 대답해 네, 주십시오. 맞습니다. 대통령 당선시켜주면 네. 당시 김한정 씨의 제주도 별장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가 있죠. 네, 근데 저는 배신 배반형이라서 싫다고 그랬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잘 아시죠? 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그럼요. 김종인 위원장 오세훈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아니요. 그러면- 1월 7일 날 예. 이분이 조건부 출마를 해요. 네. 1월 11일 날 김종인 위원장을 그 광화문의 아침, 경희궁의 아침인가 거기에서 광화문에 거기서 1521호에서 만납니다. 4시경에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오세훈이는 정치 끝났다. 네. 바보 같은 놈. 조건부 출마가 세상에 어디 있냐. 저런 멍청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 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증인께서는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네. 정치 공동체고 권한도 5대5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뭐 지시를 봐서 지시 전달 보고인데 그러- 누가 오해한지를 알아야 내가 그 지시를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증인이 이야기하신 거는 김건희 씨가 권한도 5대5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내용을 따랐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자 그러면 증인께서는 김건희 씨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수행한 것이네요. 그 당시에는 뭐 공천권이 아니고 국정 운영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니 그 되고 김건- 나서는 저는 취임식만 가고 말았으니까 아니, 그렇게 그 전에- 될 거라고 알고 있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예. 오세훈 시장이 증인에게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 오늘 입증하자, 증명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안 사줬잖아요. 김영선이하고 대질 질문 다 안 했습니까? 본인이 아파트 안 사줬지 키 줘요. 어디서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태균 증인, 명태균 증인 건너편의 증인석에. 시장님, 이 선거 때만 되면 흑색선전, 거짓 선동이 정말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재보궐 당시 소위 생태땅 사건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이 좀 떠들썩했었죠. 이후에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죠. 네. 어쨌든 또 이 선거 때가 돼서 또 명태균 사건이 또 이렇게 발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증인, 네, 지난 2021년 재보궐 당시에 가장 마지막으로 오 시장과 만나거나 소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언제 11월 얘기만 8일 날 대지신문할 때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니,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 있거든요. 본인 그래서 생각만 얘기하는 오늘은 것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 21년 2월 24일 이후 단절됐다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이 선거철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저를 고발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고발했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세요. 근데 왜 자꾸 제가 무슨 선거철에 나와서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자, 잠깐만요. 정인,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언성은 충분히 할 이야기는 충분히 하시되 언성은 평상시에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좀 이번 해주십시오. 말일날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근데 이 국민의힘에 제가 안 도와준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번 그 사람 차비를 줬습니까? 자, 기름값을 네. 줬습니까? 잠깐만요. 어떻게 나한테 뻔뻔스럽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 정인. 내 김종인부터 다 얘기할까요 여기서 오늘? 자, 정인.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세요. 공천 과정이나 물어보세요. 그럼 말을 막지 마시고 정인. 그냥 점잖게 그냥 네, 이야기만 하고 갈게요. 네. 묻는 자, 말을 국민들이 중심으로 궁금한 게 해서 많지 않습니까? 네네. 묻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에서 어떻게 오세훈 시장한테 도움을 주고 판을 짰다는 그거는 건지 지상훈 간단하게 얘기해 원장하고 주세요. 김종희 위원장하고 저하고 휴대폰에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까? 예, 다 나오고 검찰이 다 알았습니다. 확인했고요. 예, 알았어요. 네, 그 100여 명이 넘는 사람 조사 다 받아 다 증언했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네.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고. 네. 2월 이후에도 여론조사 내용을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과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에 보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이랑 통화나 카톡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화했고요.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할 거니까 제가 분명히 11월 8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는 증언일 거고요. 전문 증거라 하고요. 휴대폰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휴대폰을 다 제시를 했었어요. 나는 왜 이분이 예, 휴대폰을 알았습니다. 바보처럼 다 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를 돕기 위해서라면 왜 당사자에게 안 주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지상욱 원장에게 줬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강철원이가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제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면- 여론조사를 저 회사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네요. 매도를 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안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왜 저 기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자꾸 여기까지 그건 와서 특검에 아니라고 가서 하는데 얘기해. 계속 지금 하자. 제 기소됐습니까? 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네. 근데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이나 캠프 관계자는 보지 못한 여론조사를 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왜 대금은 삼자에게 제가 받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자, 잠깐만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언론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 말을 만들어내는 걸 내가 보고 일일이 대꾸하기 싫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관계를 혹시 착각을 한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요. 김정희 위원장께서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저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강혜경, 김태열, 그다음에 김종인입니다. 그래서 검사님께서 뭐라고 썼냐면 김종인이가 어떻게 명 대표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조서에. 자, 됐습니다. 그렇게 화낸 사람이 검사입니다. 자, 알았어요. 자, PPT 또 띄워주세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비서한테 물어봤더니 과거에 있었던 것을 나중에 비서에게 물어보니까 여론조사 출력물을 책상 위에 놔뒀다 했다며 여론조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태균 씨가 허위사 아니겠습니까? 유선전화 20%는 제가 3월 4일 날 이분이 경선에서 됩니다. 예. 그때 누가 있냐면 오신환, 그 다음에 조은희, 오세훈, 나경원입니다. 명태균 씨 워낙 선거를 잘 알고 계시니까 묻는데 지금 김한정 씨가 돈을 줬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죄송한데 저는 연결만 시켰고요. 아니, 그 돈을 계좌를 받았다고 모릅니다. 3,300이고 5,000이고 검찰 조사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 돈이 왜 강혜경이나 갔는지 미래한국연구소의 회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검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미래한국소 여러만 시켜주는데 본인이 정치 자금을 얘기하니까 정치 자금은요, 여론조사, 자기가 후보자,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는 개인 돈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치자금법이 운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의논한데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고 검찰 조사 그러니까 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검찰 조사 때 저 사람이 왜 정치자금법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거는 법리적인 문제고요. 저한테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저는 아니 얘기할 그러니까 오세훈 진술했습니다. 시장이 정치자금법 때문에 김한정 씨한테 그거는 돈을 검찰에 가서 주겠다라고 얘기하셔야 될 하잖아요. 얘기고요. 저는 있던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대로 진술을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대로 오세훈 시장과 통화한 내용을 아니, 그대로 돈을 진술한 빌리러 겁니다. 간다고 했다면서요. 뭐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돈을 빌리러 간다고 했다며. 아니 본인이 이야기한 걸 나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검찰에. 그러니까 그게 허위라는 거지 지금. 그게 말이 왜 안 허위입니까? 맞으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뭐가 말이 안 맞습니까?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지금 왜 그렇습니까 자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왜 허위라고 얘기합니까? 제재 좀 한번 해주십시오 좀. 네. 아니 왜 허위라고 얘기합니까? 자, 의원님 잠깐 질의 중단해 주시고요. 너무 모욕적인 자, 발언 아닙니까? 네. 사람 불러놓고. 자, 증인. 사회자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좀 이 자리 그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또 주의를 좀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본인의 의사는 충분히 이야기하시되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 맥락도 모르면서 혹시라도 자 좋습니다. 질의가 끝난 혹시라도 다음에 충분하게 시간을 줄 본인이 테니까 그때 그 얘기하시죠. 시간이 없어서 그 답변을 못 온 거 있다면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을 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제 얘기는 증인이 오세훈 시장한테 돈을 빌리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요?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저한테 빌리러 간다고 했죠. 정치자금법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그 돈을 빌리러 간다고 했겠냐 이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제가 그리고 검찰 처음 예비후보 조사할 등록을 하면 정치자금, 선거자금 들어온 걸로 여론조사 비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세훈 시장은 비용 상한액 34억 가운데 28억 5천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7억 3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쓸 돈이. 여론조사 비용도 거기서